고구려는 중국의 속국이었죠. 삼국지, 후한서, 진서 등 수많은 중국 역사 기록에 그렇게 남아있어요. 한국도 말만 하지 말고 역사 기록으로 한번 붙어봅시다. 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하죠?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어느 중국인 교수가 한국은 중국에 조공을 바치던 그 속국의 습성이 남아있다며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수에게 말 한마디 지지 않는 한국인 유학생이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 재학 중인 리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학교에서 정말 경악할 만한 토론이 벌어져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영국은 토론이 생활인 나라예요. 그래서 대학 강의실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토론을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수업 방식이에요. 학생들끼리나 학생과 교수님 사이에도 언제든지 토론을 하죠. 대학 수업 중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언제나 환영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토론은 이제껏 볼 수 없었던 감정 폭발에 무질서한 모습까지 보여 옥스포드 사상 최악의 토론이 되었죠. 일방적인 이야기만 반복하고 권위로 학생을 억누르려는 모습에 너무 실망하고 말았답니다. 그 전에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저는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저의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당시 종군 기자로 활동하셨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에 가서 전쟁을 취재하겠다고 하셨을 때 가족들은 정말 걱정을 많이 했대요. 할머니는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매일 우셨다고 해요. 실제로 한국 전쟁 당시 전쟁의 처참함을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하던 종군 기자 중 많은 수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사망했어요. 다행히 할아버지는 무사히 돌아오셨지만요. 할아버지는 전쟁 취재 이후 진실에 대한 열망이 강해지셨고 결국 직접 신문사를 차리셨어요. 지금은 저의 아버지가 그 신문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우리 신문사는 할아버지의 한국과 인연 때문인지 한류에 대한 기사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특히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랑의 불시착이 제일 좋아요. 북한과 남한 사이의 휴전선을 넘나드는 사랑 이야기가 너무 로맨틱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연 배우인 손예진과 현빈이 실제로 결혼까지 했다는 사실도 너무 근사하지 않나요? 하지만 오늘 제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제 한국인 친구 지은이에 대한 거예요. 지은이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에요. 옥스퍼드에서 역사와 동양학을 공부하고 있죠.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옥스퍼드로 유학 왔어요. 지은이의 아버지는 방송국에서 역사 프로그램 전문 PD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2주 넘게 중국에 취재를 다녀오셨는데 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대요. 그날 밤 아버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소주를 드셨다고 해요. 공부하다 물 마시러 나온 지은이를 보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직 안 잤구나. 아빠가 여기 있어서 신경 쓰이는구나. 아빠 곧 정리하고 들어갈게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알겠다고 말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았죠. 슬퍼 보이는 것 같다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중국 취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큰 벽에 부딪힌 느낌이야. 중국이란 나라는 너무도 대단해. 우리가 그들의 잘못된 역사 왜곡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마저 들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장기적 프로젝트에는 엄청나게 큰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그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변국의 역사를 먹어치우는 괴물 같았다고 말씀하셨죠. 지은이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봤대요. 항상 자신만만한 모습만을 보여주셨던 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지은이도 매우 당황스러웠다고요. 지은이는 그날 밤 꿈이 바뀌었대요. 서울대 역사학과에 가서 역사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영국 BBC의 역사 다큐멘터리 PD로 바뀐 거죠.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역사 왜곡에 대해 전 세계가 인식하게 만들고 중국의 추진력을 약화시키고 싶었던 거죠. 지은이가 이 꿈을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셨대요.
하지만 영국으로 공부하러 멀리 떠나는 딸을 배웅하러 공항에 오셨을 때는 뒤돌아서 눈물을 흘리셨죠. 지은이는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지은이에게 영국에서의 생활은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세계 최고 명문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한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과 설렘을 느꼈죠. 그리고 옥스퍼드의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전통이 살아있는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경험은 특별했어요. 마치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저와 지은이는 역사 수업에서 처음 만났어요. 처음에 지은이가 한국에서 왔다고 소개했을 때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지은에게 사랑의 불시착과 손예진, 현빈을 아냐고 물어봤죠.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치킨과 맥주를 먹으러 갔어요. 우리는 공통점이 많아요. 그래서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쉬웠어요. 지은이 아버지는 방송국에서 일하시고 제 아버지는 언론사를 운영하시니까요.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중국 유명 교수가 역사 특강을 한다는 공지가 떴어요. 저는 그 교수가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역사학도로서 직접 강연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은이에게 같이 신청하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지은이는 이미 그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들어서 알고 있더라고요. 중국의 큰 벽으로 느껴졌던 조직의 책임자가 바로 이 유명 교수였대요. 그날 강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시끄럽고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학생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아서 지은이가 조금 주눅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옆에 있어서 든든하다고 하더라고요. 특강이 시작되고 메이린 교수가 단상에 올랐을 때 강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교수는 매우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그녀는 중국의 역사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흩어진 역사를 모아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했습니다. 3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역사 연구에 투입되었죠. 중국만큼 아시아 역사를 사랑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중국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역사적으로 파괴된 것이나 잘못 알려진 모든 것에 대한 근거를 찾아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을 아시아 대표로서 진행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중국 역사에 대한 내용이었죠. 하지만 갑자기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고구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 하나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바로 고구려에 관한 것이죠. 고구려는 중국 역사서에 명확히 기록된 중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삼국지, 후한서, 진서 등 수많은 중국 사료에서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기록하고 있죠.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았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고 있었죠.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고구려는 한나라 시대부터 중국 황제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는 그들이 중국의 통치 아래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고구려의 관직명, 연호 사용 등 많은 제도가 중국과 유사했죠. 이는 고구려가 중국 문화권 안에 깊이 속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메이린 교수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최근 일부 국가에서 고구려를 자신들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 왜곡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이며 중국의 영토였습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수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에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때 지은이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지은이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해 보였어요. 메이린 교수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무슨 질문이 있나요? 라고 말했어요. 지은이는 침착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먼저 귀중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주장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의견을 말해도 될까요? 메이린 교수는 약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지은이에게 주목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지은이를 바라보았죠. 지은이는 침착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고구려는 독자적인 왕조와 문화를 가진 독립국가였습니다. 중국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속국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메이린 교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죠. 학생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고구려 왕들이 중국 황제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어요. 이는 곧 속국이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지은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조공 관계가 반드시 속국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외교 방식이었죠. 실제로 조선이나 일본도 명나라와 조공 관계를 맺었지만 그들이 명나라의 속국은 아니었잖아요. 이때부터 강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지은이를 노려보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쳤고 또 다른 학생은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고 외쳤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메이린 교수는 이런 상황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듯 했어요. 그녀는 비웃듯이 말했죠. 보세요.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어요. 당신 혼자만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은이는 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죠. 고구려의 문화를 보세요. 고분벽화, 온돌 같은 독특한 문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는 고구려가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문화를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메이린 교수는 화가 난 표정으로 언성을 높여 말했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문화적 유사성이 있다는 건 결국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고구려는 중국 문화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때 제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저 질문이 있습니다. 메이린 교수는 짜증난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구려가 여러 차례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고구려가 독립국이었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메이린 교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건 내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중앙정부의 반기를 든 지방 세력과의 싸움이었던 거죠. 지은이가 다시 나섰어요. 그렇다면 수나라와 당나라의 대규모 침공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고구려는 이 거대한 제국들의 침략을 물리쳤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제전이었죠. 메이린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죠. 너희가 뭘 안다고 이러는 거야. 중국의 역사는 중국인이 가장 잘 알아. 한국 학생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야. 강의실은 완전히 혼돈 상태가 되었어요. 일부 학생들은 고함을 지르고 다른 학생들은 박수를 치며 메이린 교수를 응원했죠. 누군가 지은이를 향해 종이 뭉치를 던졌어요. 다행히 빗나갔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지은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교수님,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서 학문적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네요. 메이린 교수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나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호산성이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라는 사실은 고구려 영역이 중국에 속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호산성은 원래 고구려의 박작성이었습니다. 중국이 이를 만리장성으로 왜곡하고 있을 뿐이죠. 실제로 고구려 시대의 성벽 구조와 만리장성의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메이린 교수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래요. 그럼 고구려가 멸망한 후 대부분의 유민이 당나라로 이주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이건 고구려인들이 스스로를 중국인으로 여겼다는 증거 아닌가요?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유민은 통일신라나 발해로 이주했어요. 당으로 간 사람들은 소수였고 그마저도 강제이주였습니다. 이 말에 메이린 교수는 소리치며 말했죠. 넌 증거도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우리는 수많은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있어. 너희 한국은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잖아. 지은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우리에게도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구려 유적들이 있죠.
이는 고구려의 독자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메이린 교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유네스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문화유산 등재가 정치적 독립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중국 내의 소수민족 문화유산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중국 내 소수민족 문화유산은 정말 다양합니다. 티베트의 포탈라궁 신장의 카레즈 관계시설, 내몽골의 초원문화 등이 모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죠. 이들 역시 중국 문화의 일부입니다. 윈난성의 다이족 물축제 같은 무형문화유산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중국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고구려 문화 역시 이런 맥락에서 봐야죠. 상황이 점점 더 험악해져 갔어요. 중국 학생들은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일부는 의자를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웠죠.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여전히 침착하게 말했어요. 교수님,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토론은 학문적이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는 게 어떨까요? 메이린 교수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죠. 알았어요. 당신의 의견은 들었어요. 하지만 큰 흐름은 중국이 만들고 있고, 그 흐름은 세계에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모든 역사적 기록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고구려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때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교수님, 역사는 하나의 관점으로만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고구려의 대중국 전쟁 승리 사례들을 보면 그들이 독립국이었다는 것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구려 유적의 의미도 무시할 수 없죠. 메이린 교수는 저를 노려보았어요. 너도 이 한국 학생 편이구나. 하지만 너희들의 의견이 뭐가 중요해? 결국 역사는 강자가 쓰는 거야. 과연 영국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말에 강의실 전체가 술렁거렸어요. 일부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다른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저는 그 순간 역사의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정치적일 수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교수님, 역사는 강자가 쓰는 게 아니라 진실이 쓰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고구려의 역사는 한국의 역사이자 동아시아의 역사입니다. 이를 한 나라의 관점으로만 해석하려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역사를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메이린 교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결국 폭발해버렸어요. 이 무례한 학생들 같으니라고. 네가 감히 중국 5천년 기록의 역사를 부정하다니. 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한국이 그렇게 고구려 역사에 자신 있다면 증거를 가지고 와야지. 우리 중국에는 그 증거가 차고 넘치거든. 너희가 무엇을 가져오든지. 우리는 그것을 부셔버릴 준비가 다 되어 있어.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 역사적 자료가 없거나 모든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것처럼 고구려가 중국의 속국이었던 습성이 그대로 남아서 우리 중국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 자신 있으면 언제든지 와보라고. 그녀는 책상을 3개 내리치고는 강의실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강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죠. 강의실은 순간 얼어붙었다가 곧 혼돈에 빠졌어요. 몇몇 중국 학생들이 지은이를 향해 종이와 펜을 던졌어요. 역사 도둑 한국으로 돌아가 하고 소리치는 학생들도 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몇몇 학생들이 지은이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한 학생은 내가 정말 용감하다고 생각해 대단해라고 말했고, 다른 학생은 내 주장에 일리가 있어 더 공부해봐야겠어라고 했죠. 특강은 이렇게 어수선하게 끝났어요. 중국 학생들은 강의실을 떠나며 의자를 제멋대로 늘어놓고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갔어요. 강의실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것 같았죠. 중국 학생들이 강의실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들어왔던 중국인들에 대한 소문이 떠올랐어요. 질서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곳이 영국이라고 믿기 힘든 광경이었죠.
얼마 후 뉴스를 통해 중국의 동북 공정이 여전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은이는 그 뉴스를 보며 말했어요. 저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진실은 바뀌지 않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BBC PD가 돼서 중국의 역사 왜곡을 전 세계에 알릴 거야. 지은이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BBC 인턴십을 준비하느라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는 일도 많았죠. 그녀의 열정과 노력을 보며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건은 저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고, 특히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지은이처럼 용기 있고 똑똑한 한국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감명받았거든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 정말 대단해요. 다른 학생들도 지은이처럼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수업 때마다 열심히 토론에 참여합니다. 그 열정과 노력이 정말 보기 좋거든요. 성적도 최상위권에는 항상 한국 학생들이 있고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지 궁금할 정도예요. 한국 교육에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지은이에게 말했어요. 지은이를 포함한 한국 학생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고 용감하고 멋있어. 지은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 리사. 하지만 이건 국적의 문제가 아니야.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야. 넌 이미 그날 나를 도와줬잖아.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앞으로 언론인으로서 진실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지은이는 지금도 여전히 그녀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저도 제 길을 가고 있고요.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중국 학생들이 가득한 강의실 한가운데서 한국 학생과 영국 학생이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는 모습에 마음이 뭉클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